시몬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까 너무해요. 바람 쐬고 이거 문제라고. 예? 자, 찐 기자들의 총선 디풀이에요. 이름이. 이 이름 누가 지었죠? 처음에? 선생님. 어떻게 지었어요? 디풀이? 최근에 총선 끝나고 술을 좀 많이 먹어 다녀가지고. 우리가 찐 기자란 말에서 찐을 썼는데 이 찐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내가 솔직하게 찐이란 말이 뭔지 몰랐다는 분 손 들어봅시다. 자, 엄정규 기자님, 천성현 기자님. 예. 우리가 원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우리 이혜진 기자가 되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 자리 한번 만들자고. 왜 필요하지? 이런 자리가. 아니 뭐 이게 진짜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사석에서 하는 그 말들이,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지역 기자니까 진짜 선거운동 할 때 뭐 예비후보 등록할 때 번호부 등록할 때 어쨌든 지역마다 후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습이랑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 진짜 막 약간 인간성이 보인다든가 그런 거. 아, 이게 길다 싶으면 무조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좀 재밌게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 기자들도 이런 자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일단 이재영 기자 묻고 싶은 게 개표소에 네네. 있었잖아요. 우리. 네. 근데 어땠어요? 분위기가? 일단 아무래도 이제 좀 긴장감도 있었고 피곤하도 되게 피곤했고 함을 열어서 마지막까지 유감 확인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개표소에는 거의 7만 명 정도가 넘게 이제 전국에 개표 사무원들이 투입했는데 되게 주체적이네. 했어? 7만 명이 했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얘기를 해줬죠.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감염 위험 때문에 다들 이제 예민한 시기였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개표를 진행했단 말이죠. 송파 개표 많이 봤네. 끊기지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왜 끊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가격리자가 투표가 그 시간대 말고 이전께 섞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간에 자가격리자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그럼 6시 미리 나온 거야? 미리 나와서 어떤 게 이제 들어가서 그걸 좀 걸르느라고 시간이 오래 지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퇴근도 좀 늦으셨잖아요. 저보다 저기 용산구 쪽에 전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접전 지역이 될 거라고 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늦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늦을 줄 몰랐어요. 근데 용산 유권자가 많지가 않잖아. 나 되게 네. 빨리 끝날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마포랑 묶었던 건데. 근데 여기 출구조사 뒤집힌 곳이잖아요. 그치? 용산이. 어. 아, 그래요? 네. 통합당의 권영세 후보가 5,000표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사실 이 정도는 뒤집은 상황에서 붙이기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권영세 후보 사무소로 이제 갔었죠. 그런데 인터뷰를 웬만해서는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 얘기가 계속 돌아요. 지나가시면서 권영세 후보가 저한테 아직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장담을 되게 못했구나. 신중하네. 예, 굉장히 신중했고 근데 이번 분위기가 네. 되게 다 그랬던. 확실 뜰 때까지는 예전에는 사실 유력 정도만 뜨면 바로 꽃다발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계속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예년에 저희도 취재 나가면 이제 개표소 가잖아요. 혼잡한 분위기인데 이번에 다 마스크를 끼고 또 개표를 해서 소음이라든지 좀 있었는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 소리라든 이런 거 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컨대 이제 비례대표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류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안내했던 게 뭐였냐면은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좀 자제해라. 혹시나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했던 거잖아요. 말하는 걸 자제해라. 이게 꼭 개표소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용산이 0.6%포인트 차이로 아마 서울에서 가장 적은 표차 아니에요? 자기 다 지역구가 있었으니까 자기 담당 지역구 중에서 가장 많은 표차 난 데가 어디죠? 여기 중에서는 성북 아닌가? 반대로 무난하게 당선됐다. 서울 전체로 하면 뭐 은평에 박주민 의원이고. 아, 그렇죠. 우원을의 우원시 서대문 을도. 상당히 좀 성북은 갑을 다 되게 무난하게 그런 데는 어때요? 분위기가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그 캠프 분위기도 좀 여유롭고 그랬나요? 노원은 취재 갔을 때 떡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떡을 취재하면서 떡
그다음에 뭐 음료. 그러니까 이미 의견이 돼. 잔치 떡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우세하다는 느낌을 취재하면서 계속 받았어요. 성복은 어떻습니까? 유력 확실 안 떠는데 바로 해주더라고요. 인터뷰를요. 네, 전 되게 편했죠. 그래서 부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모두의 정치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개표 방송 봤는데 김영배 당선자는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이렇게 네. 보였어요. 오히려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그 그치. 친한 사람들 다른 지역구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아마 그 강동의 이해식 후보가 좀 지고 있을 때였어요. 해식이 형 어떡하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구청장을 같은 기간에 같은 했어. 구청장 진짜. 출신이었죠. 그렇죠. 친하시기도 했고 두 분이 어땠어요? 그때 해식이 형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걱정하시는 분위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좀 선거 초반부터 굉장히 좀 우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 강동구을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격전지가 있었는데 어디가 주로 격전지였죠? 광진이죠. 광진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광진은 광진을 말하는 거죠? 네, 광진을 같은 근데 초반에는 다 박빙으로 나왔어요. 광진 갑을 모두. 근데 광진을 같은 경우는 고민정 후보 사무소에서 생각은 있었는데 확신은 없었고 고민정 후보가 초반에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자기가 계속 있겠다고 했는데 나갔어요. 일단 불안하니까. 고민정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는 이겼어요. 6,000표 차로. 근데 당일 투표에서 졌어요. 일부 그 SBS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국 같은 경우는 5천 쪽으로 넘어갔어요. 역전될 거라고 봤다고. 우리 고민정 당선 인터뷰를 누가 받았죠? 이혜진 기자가 받았나? 제가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카메라 자리였어요. 그죠?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면서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카메라 기자랑 같이 들어왔는데 반태영 기자가 아는 분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아는 분이 또 돼가지고 원래 카메라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미 한 15군데 이상이 와 있었어요. 방송국만. 정말 로얄석에서 인터뷰를 우리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마키스를 제대로 찍었죠. 그 이마키스를 이혜진 기자가 한 5번을 돌려보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광진 주민 모든 분들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숭성동 네. 심은하 저기 지상우 후보하고 성동을이죠? 박성준 후보 나왔던데 거긴 여론조사 뒤집혔잖아요. 박성준 후보가 조금 지는 걸로, 그러니까 양가 0. 몇 % 차이로 추구조사에서 추구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왔는데 추구조사에서 0.5%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까보니까 박성준 후보가 차이 꽤 날 것 같아요. 심은하 씨 봤잖아요. 네, 봤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이쁘더라고요. 지상우 후보보다 심은하 씨한테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촬영을 다 하고 이제 철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계자가 오더니 심은하 씨 오십니다. 예전에 김을동 의원 나왔을 때 송중국 혼자 송일국 혼자 다 다녔어. 아까부터 지역배 기자님 보고 있었는데 아니 나는 강남 종로 가장 핫 지역이었는데 왜 질문 안 하나? 지 기자님이 태구민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쌍쌍하셨어. 그래서 말을 할 때 웃어 자꾸. 골매라는 표현을 썼던 게 지역배 기자였나요? 생각만 해도 지금 이렇게 못하잖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처음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국회 이제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이제 갔었는데 예비 후보 등록할 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딜라이브라는 걸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지금 눈가 촉촉하세요. 네.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일단은 말씀을 참 잘하시고 어떻게 해서 어떤 믿음이 느껴진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 경호원 이런 거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준비해 오셨네요. 항상 경호원들이 옆에 있었다고요? 네, 뭐 처음 봤을 때가 한 6명 정도가 같이 있었고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 옷 안에 항상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은 얘기가 이제 본인이 선거 유세 활동할 때 어떤 테러나 이런 거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핑크색 이 자켓 안에 방탄 조끼를 항상 착용하고 외부 선거운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할 때 경찰들이 와서 방제실이라는 거 다 미리 보더라고요. 그 방송국 내에서 뭐 테러의 위험을 좀 그걸 감지하려고 미리 한 5-6명씩 와가지고 동선 체크하고 뭐 소방시설 체크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4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국회에서도 경호원들이 밀착해서 몇 명이 이제 같이 대동해서 다닐지 모르겠는데 역대 최고 수준의 경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국가가 하는 건가요? 근데 딱 그 단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기대도 사실은 조금 되기는 해요. 탈북민이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 이제 뭐 사실은 검증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 의문인 거잖아요. 근데 출신이야 뭐 이자스민 소방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계층에서 이제 나오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뭐 향후 한 4년 동안의 활동에서 좀 북한 출신으로 처음 지역구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태윤형 기자랑 성이 같은 태시지 않습니까? 제가 종친에 가서 물어봤는데 저랑 그 종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본인이 남원택 씨라고 이렇게 남원?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전라 왜 태윤형 기자 얘기 나와서 그런데 태윤형 기자 라바 닮지 않았어요? 그 라바 표정 한 번만 지어봐주세요. 구청장 출신이 그래도 국회의원 되면은 조금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그쵸. 단계를 맺기가 좀 낫지 않나? 보좌관들이 계속 이어가가지고요. 아무래도 인터뷰 잡을 때나 이럴 음. 때는 다른 의원들보다는 쉽게. 실제로 김영배 당선인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도 다 선거구에서 구의원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다 구의원이요? 2년이나 박소영 있잖아요. 보좌관이 아 정말? 옛날에 그 지원 그 조례 발표했다가 조금 그 사람이 지금 언론 담당 보좌관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서대문 갑에서 저는 신지혜 후보 떨어지긴 했는데 의외로 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토론에도 저는 나오고 그 서울시장 나왔을 때 페미니스트로 워낙 유명은 했는데 녹색당. 뭐 사실 제가 볼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진만 보면 키도 되게 클 것 같고 되게 세게 생겼거든요. 본인도 그 포스터가.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작아요. 딱 정말 그 나이 때 많은 뭐 대학생 딱 그 느낌인데 되게 다방면에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 제목 같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당 없이 누가 봐도 우상호 이성원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냐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당신이 여기서 몇 % 득표를 하는 게 이제 만족을 할겠냐 이거였는데 뭐 본인은 100% 당선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제기했지. 정청래 의원은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전략 공천, 단수 공천 할 때부터 거의 뭐 평정했다고 뭐 많이 지역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표 차이도 22,000표 넘게 났으니까 굉장히 정의당까지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우리랑만 인터뷰를 했어요. 선거 기간에. 그 몇 번을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 창기자 딜라이브한테 밖에 인터뷰 안 했어요. 오늘 KBS, MBC 안은 다 잘랐어. 왜 그러셨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뭐 지역 방송이기도 했고 사실 어쨌거나 다른 데랑은 인터뷰 안 하고 딜라이브가 독보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 편집할 때 맞아, 거의 그랬어요.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딜라이브는 지역 이렇게 언론인데 진짜로 가다 보니까 딜라이브만 하게 됐어요. 조만간 그 당선자에게 듣는다 뭐 대담 프로그램 하나 진행할 것 같아요. 그것도 딜라이브만 할게요.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무노부 아니었어요? 뭐? 그 어떤 유권자가 막 안 좋은 말 했는데 그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게 한 번에 이제 노웅래 마포갑 노웅래 후보를 막 이제 팔로우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왜 동네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거 삐처리 해도 돼요? 야이 하는 거예요. 진짜 목소리 크게 아줌마가 내가 너무 당황스럽게 계속 진짜 동네 쩌렁쩌렁 울리게끔 후보한테까지 가서 네가 뭐 어쩌고 어쩌고 야 이 새끼야 너네들이 뭐 이러는 거야.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노웅래 후보가 진짜 이게 그 다선의 연륜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난 진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노웅래 후보가 딱 이러는 거야. 어이구 무서워라. 진짜 어이구 무서워라. 무서워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유머로 받아치고 가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오세훈 후보한테 칼 들고 쫓아가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밤샘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다음날 아침에 유세를 하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칼 들고 나왔어요. 그때 정보과 형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정보과 형사들이 왜 있었냐면 그 전에 대학생 진보연합회 측이 방해를 했거든. 그림자 시위. 지하철에서. 그래서 그 제압을 3명이서 하거든요. 그도 마찬가지. 오세훈 후보도 여러 번 해보니까 자기가 그냥 선거철
타고 그냥 인사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응하는 게 생각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 진짜 선거운동할 때 보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첫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한 다선하신 분들 선거운동하시는 거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열변이라는 게 분명히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금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오신 이제 최기상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명함 같은 거 나눠줄 때도 상당히 막 쭈삣쭈삣거리고 지원 유세 오시는 오히려 이상우 그 후보가 거기서 이제 그 시장을 사로잡더라고요. 네, 스킬이 되게 좋으세요. 지역에서도 딱 이제 오늘 바빠요. 저 여기서 하고 빨리 떠날 거 했는데 우리는 그냥 떠나는 것도 찍으려고 카메라 계속 뻗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역할에. 갑자기 지나가는 주민 하나 더 불러 세워서 우리 각도에 맞춰서 악수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딱 카메라 이런 게 이런 것도 있어. 카메라가 저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고. 하면 저쪽 가서 한번 더. 네, 그랬어요. 이제 갈라고 내일 밥 먹으러 지금 현 올게. 그 구로의 이인영 원내대표도 꼬마에 있으면 가서 엄마하고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동네 아버님들이 걷다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쉬시잖아요. 옆에 뭐 그냥 아시던 분처럼 옆에 앉아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김영배 당선인 또 윤건영 당선인. 윤건영. 예상은 하셨죠? 취재하시면서? 그렇죠. 뭐 복심 또 나오니까 또 그 자기 얘기 왔잖아요. 저는 구의원 출신이었다는 거에 놀랐어요. 아, 윤건영 당선인이 성북 구의원. 근데 그런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사실 그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구의원, 시의원, 그랜드 슬램 아니에요? 그렇게 거의 제대로 밟고 가는. 노원병의 김성환 구의원 출신. 예, 구의원. 아 정말? 김성환 후보 되게 힘들어서 뭐 맥주 마셨다고. 대표 딱 했는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도 김성환 후보는 좀 크게 이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투표할수록 이 격차가 줄어드니까 표정에서 이게 드러나시더라고요. 되게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나중에 이제 사전 투표함 열리면서 한 9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우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감사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상호, 이상원 후 6번째 맞대결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출구조사도 이긴다고 나왔는데 본인의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 차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이기진 않아서라는 말을 언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겼는데 사실은 이겼는데 그렇게 안 기쁜 후보자 처음 봤어요. 그분이 그리는 큰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압승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서대문 주민과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이 서대문의 지역 발전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상원 후보 입장에서는 요번에 떨어지면 사실은 친박근혜 계열의 사실 이번 공천도 원래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후보였어. 당을 떠나서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 열심히 하면 안 돼. 죽을 만큼 해야 된대. 죽을 만큼 해야 돼.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안 돼. 그 어느 때보다 여성 후보들을 찾기 힘든 21대 국회의원 선거. 4선 이상의 중진급 여성 의원들이 대부분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된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후보들끼리 맞대결을 펼치는 곳. 우먼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선거구를 지금 만나봅니다. 저는 이거는 이슈만 뽑아왔어요. 왜냐면은 뭐 여대 여 붙었던 데가 어디죠? 여성 후보 진선미, 이수희. 중랑도 있잖아요. 중랑 강동 동작. 서영교, 동작도 있었고. 김삼아. 우리가 기사도 썼지만은 여대 여라고 야마를 뽑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 차별이 아닐까. 여자 기자들도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그 군수 후보들도 있었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다수가 남자, 특히 국회에서는 뭐 보니까 20%? 19%.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10몇 프로밖에 안 돼. 되게 낮대요. 근데 당선자가 여인 경우엔 갑을 있을 경우 강진밖에 없어요. 여자 2명이거든요. 당선인을 따졌을 때. 광진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네요. 추미애 장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추미애 장관 시댁, 고민정 장관 고민정 의원 그 후보 당선인 시댁, 전혜석 의원 시댁이 다 똑같아요. 전라도 한 집이라고? 정읍. 아, 정읍이고 같은 동네가 있어요. 또 전혜숙 의원이랑 그 추미애 장관 시댁이 전북에서도 정읍에서도 같은 동네예요.
고민정 당선인의 그 시엄마의 고향과 추미애 장관 시엄마의 고향이 똑같아요. 어디에요? 동네가 정읍. 아 정읍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광진에서 당선이 되려면 난 동네네, 여자 난 동네. 후보여야 하고 정읍 시댁을 만든다. 시댁이 정읍이어야 한다. 그 되게 특이한. 내장산에 전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아직 안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가 생각할 때 몰랐는데 아까 볼매라는 단어도 나왔지만은 이 후보 되게 몰랐는데 매력 있었다 하는 후보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후보 있으면. 송파갑의 김웅 후보라고 네. 그 검사내전 쓴 유명하시지. 네, 검사인데 저희가 매력 검사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후보 이 당선인은 생각보다 고개를 잘 숙이고 그러니까 되게 겸손해요. 되게 겸손하더라고요. 진짜 푸근한 아저씨 네. 같고 실제로 보면은 키도 상당히 큽니다. 187인가 6 정도 돼서 태기자도 크잖아요. 저는 아침에 3이고 아침에 83이고 저녁에 82입니다. 근데 키가 상당히 크고 생각보다 이게 푸근하고 검사 이미지가 많이 없어서 그걸 많이 어필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저는 편집 각오하고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영진 후보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원 도구서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잖아요. 고영진 후보랑 이제 한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카메라 감독이 서우민 감독이었거든요. 어머니 막 이러는 거예요. 우민이한테? 아니 서우민 감독이 뒤에 계신 분한테 아.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시의원이 이렇게 전화통화하니까 거슬린다고 어머니 이래서 시의원 어머니 그게 이제 고영진 오히려 당황한 거예요. 말이 꼬여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뒤에 또 그 시의원이 자꾸 막 전화통화하니까는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 꼬인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월계 공론 유권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에 제가 노원갑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기억나는 우리 매력 있었던 후보님 누가 있었을까요? 전 지상욱 후보. 지상욱 후보도 좀 콧대가 높을 줄 알았는데 또 임명병의 남편이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겸손하고 장난 잘 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자기가 그 만났던 기자들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저가 가만히 서 있어도 자기가 유세한다고 저는 이제 신경 쓸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와가지고 직접 인사하고 소개시켜주고.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얼굴 한번 기억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기자들도 신나서 취재하고. 종로에 그 이낙연 이제 당선인이 있지 않습니까? 만났던 단체장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들에 대한 이름들을 이렇게 다음에 만나면 다 기억하고 직접 그분이 원래 메모를 되게 기자 출신이어가지고 호명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좀 그 인상 깊었다. 그렇죠.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와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의 뜻도 헤아리며 일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자나 유권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앞에서 거만하고 내 앞에서 막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실 기자도 정 떨어지잖아요. 근데 유권자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 지금. 정치인이 진짜 갖춰야 될 성공하기 위한 어떤 덕목인 것 같아요. 어떤 기억력이라든지 그런 센스잖아요.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함께 만들어보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그런 명령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주신 따뜻한 목소리와 하늘같이 천금처럼 우리 주민들과 그 말씀들을 제가 처음처럼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직접 기획도 하고 싶어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프로젝트식으로 한번 파일럿을 만들어봤는데 이 찐 기자들의 총선 뒤풀이 이게 2편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의미 있었던 시간 같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그냥 정말 뒷풀이지만은 뒷풀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 2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자. 치킨 백 안 와요?